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SY 영상 찍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 당시에, 이날 조금 다음날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주가가 일단 올랐어요. 10% 정도, 13% 올랐다가 10% 만가 마감됐는데, 야, 오늘 좀 급락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5차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재건주인 SY가 당연하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 천지지변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제가 봤을 때는 중동 관련 이슈만 없었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였는데, 오늘은 일단 단기적으로 밑에서 산 사람들이 뭐다, 일단 전부 다 수익 구간이에요. 전부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 왜냐면은 5차 중동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요. 거래량을 보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거래량이 지금 거의 한 1200만?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거래량 자체가 이 바닥 구간에서 쏟아내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쏟아내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잡아주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 제일 아쉬운 건요, 사실. 제일 아쉬운 거는 이 구간에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게 제일 아쉽긴 합니다, 사실. 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뭐다? 항상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된다 했습니다. 추세가 살았냐, 죽었냐를 체크해야 되는, 추세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보세요. 추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자, 추세가 살아있으면 모든 종목은 살아있는 겁니다. 추세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 살아있을 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자, 우리 주봉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 주봉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 주봉을 돌린 자리 있죠. 주봉을 돌린 자리에서 지지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지지가 잘 나오고 있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평선 중에 제일 중요한 이평선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이평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20일 이평선.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급등주는 뭐 한다? 다시 한번 추가 급등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21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재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재료 살아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 SY가 하는 일이 뭐죠? 잘 보세요. 여러분, SY가 하는 일.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건축 자재예요. 건축 자재. 자,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재건주가 빠진다. 자, 중동 전쟁, 이스라엘, 건물이 무너졌다. 뭐 해야 돼요? 또 재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재건해야 돼요. 또 재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은 이쪽에 하는 일 뭐라고 나오죠? 자, 동사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다. 샌드위치 패널. 자, 여러분, 샌드위치 패널 검색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건지. 자, 보실게요. 샌드위치 패널 검색하면 뭐가 나오죠? 자,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샌드위치 패널 뭡니까? 뭐예요? 건축입니다. 건축. 자, 이런 공장, 임시 건물에 까는 뭐예요? 요런 걸 만든다는 겁니다. 요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샌드위치 패널. 이거 어디 만들겠습니까? 이스라엘. 건물 무너진 곳에 공급하겠죠. 그죠? 우리가 좀 항상 역발상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역발상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면 뭐다? 단기적인 기회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왜 그런 거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안 깨졌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다. 3분봉 말고 1분봉 단기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 이 단기 흐름이 살아있고요. 단기 흐름 살아있고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무너지면 뭐 해야 됩니까? 재건해야 돼요. 재건해야 돼요. 이런,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아, 전쟁 났네, 재건주 망했다, 그런 관점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빠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거래량과 이 차트를 보는 것은요, 뭘 보는 거냐면요, 세력이 돈을 얼마나 썼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력이 돈을 얼마나 썼냐 체크하는 거예요. 세력이 돈을 얼마나 썼다? 많이 썼습니다. 왜 많이 썼어요? 이런 전고점 매물대까지 전부 다 먹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거다?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오늘 같은 매도 자리에 단기적으로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있었겠지만요, 오랫동안 물려있던 사람, 5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차피 이 사람들 물 탔습니다. 물 타서 평단가 뭐 이쪽이나 이쪽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오늘같이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서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봉을 돌린 차트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공식입니다. 주봉을 돌린 차트는 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이 주봉을 돌린 종목들은 상승 확률이 90%입니다. 재료가 살아있어요. 재료가 살아있고 실적이 살아있고 UAE의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자, 보시면 SY 같은 경우 뭐로 나오죠? UAE 로얄 패밀리 오피스 SY 공장에 전격 방문했다 라고 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요. 그죠? 샌드위치 패널 공장 생산 능력 등 살필 계획 알려져. 수의 기대감이라 좀 나와있죠. 자, 읽어볼까요? 로얄 팰리스가 전격 방문한다. 일각에서 파트너사 검토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제2의 중동붐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 중동붐의 한 축인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은요. 뭐다? 단기적인 이슈다. 단기적인 이슈. 분명하게 전쟁은요.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끝나진 않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조금 시간이 질질 끌게 되면서 루즈해지는 기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좀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더라도 이 루즈해지는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중동 관련주인 SY가 빠졌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 회피하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핵심 포인트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세력이 돈을 많이 썼다 안 썼다? 많이 썼다. 세력이 돈을 쓰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더라도 얘네 물량 털려면은 한 번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얘네가 오래 준비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작전에 실패를 한다고 한들 뭐예요? 단기적으로 갖고 있던 물량을 한번 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한번 올렸다 뺄 것이다.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이게 바로 뭐예요? 주봉을 돌리는 흐름들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뉴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거면 어쩌고저쩌고 뭐 최대 규모 샌드위치 패널과 어쩌고저쩌고 그냥 읽어보시면은 UAE에서 SO에 방문한 것을 이번엔 두 번째다. 잘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와 생산 능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방문할 때는요. 보통 뭘 하죠? 첫 번째 방문할 때 공장을 시찰하죠. 공장을 시찰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샌드위치 펜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 뭐합니까? 두 번째 왔을 때 2차 방문 때 1차 방문 때 우리가 지적했던 거 생산 캐파 부분이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고쳤는지 확인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정상 가동 여부와 생산 능력을 검토한다. 2차 때. 3차 때 뭐합니까? 3차 때 와서 계약하죠. 3차 때 와서 뭐한다? 계약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로얄 오피스 관계자들이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나왔어요. 오늘 뉴스 나왔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네옴시티로 안 가더라도 뭐로 가요? 자회사 IPO로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회사 IPO로 올라갈 겁니다. SY 같은 경우는 자회사 IPO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뉴스죠. 오늘 뉴스고요.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방안, 에너지 방산 등을 논의한다라고 나오는데 어디요? 어디? UAE. 자, SY 어디? UAE. 그죠? 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SY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로 빠지더라도 뭐로 올라간다? IPO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SI IPO 쳐볼게요. SY. 요즘에 IPO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 SY 스틸텍. 스틸텍 딱 치면은 뉴스가 나오죠. 너무 과속했나? 차익 매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차익 매물. 자, 10월 코스닥에 뭐한다? 출격한다라는 거죠. 10월 코스닥에 출격한다. 11월 10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11월 1일, 2일에 일반 청약을 거친다. 자, 수요 예측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요 예측 얼마 안 남았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필 옵틱스도 마찬가지고 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굉장히 커요. 시장에서 자회사 상장 이슈로 주가 급등하고 어떻게 된다? 재료 소멸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또 누구 있죠? 신성 델타테크 어떻게 됩니까? 자회사 상장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고 나중에 재료 소멸로 이어지겠죠. 지금 자회사 상장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SY 과연 여기서 무너질 것이냐? 라고 생각 저는 아니다.
지금 자리에서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 왜? 재료가 살아있고요. 재료가 살아있고 자회사 IPO 진행하는 거 확실하고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UAE의 계약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파기된 거 아니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계약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리고 돈을 많이 썼다. 요거는 뭐예요? 결국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겠지만 이 앞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월에 상장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 IPO 기대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면은 010 9201 6329 이쪽으로 SY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쪽 2배 프로젝트, 자 시드를 2배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요 같은 경우는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될 예정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매집주, 2차 매집주, 3차 매집주, 그리고 4차 매집주까지 전부 다 70%, 35%, 40%, 50% 올랐어요. 다 누적 수익률만 따지자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300%고요. 복리로 따지면은 1차 풀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매수하면 얼마예요? 복리로 따지면 5배에서 6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만으로도 일단 2배 프로젝트 성공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2배 정도로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하락장에는 뭐 해야 된다? 이 방어적인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락장에 방어적인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100%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바이오가 방어주예요. 제가 여러분께 4차 매집주로 에스코넥 드려서 에스코넥 많이 올랐잖아요.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주로 조금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21선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차 매집주 그냥 드린 종목이죠. 9월 28일 8월 28일과 9월 11일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구독자분들이 조회수 보면 아시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매수했습니다. 날짜 8월 28일 4차 매집주 보세요. 얼마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코넥 얼마예요? 8월 28일 여기입니다. 여기. 자, 1450원대요. 어디까지 올랐죠? 2200원. 50% 올랐습니다. 그냥 영상에서 푼 종목이고 제가 최근에 또 풀었죠. 5차 바이오주 좀 풀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5차 매집주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 HLB 한미약품. 여기서 HLB는 제가 작전주라고 했으니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요 종목 3개죠. 요 종목에서 레고캠, ABL, 한미약품. 여기서 제가 한 종목 골라놨다고 했고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나는 한 종목 사겠다 하시는 분들 알아서 하시라고 했고 나는 제가 산 종목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5차라고 5차 010-9201-6329 이쪽 위에 번호로 5차라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5차.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주가. 자 레고캠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이너스 3% 빠졌고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4%,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플러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그죠?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된다? 아 바이오가 세구나. 이거를 지금 체크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 바이오 종목 잘 보시고요. SY 좀 여기까지 하겠고 제가 단계적으로 그런 건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SY 같은 경우에 3차 방문 일정 요거를 유출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시찰할 때 1차로 공자 방문, 2차로 개선사항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개선했나, 그리고 3차 때 방문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1차, 2차, 3차 이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 3차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2차 후에 한 이 땡땡일 이 며칠 후에 요렇게 방문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이 3차 방문 일정 대략적으로 제가 유출을 좀 해놨으니까 요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9201-6329 SY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은 제가 전부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 위에 번호로 종목명이랑 매수 단가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